2023년도 우리 임업직을 위해서 임업경영학을 하게 될 장재영 교수입니다. 우리 임업경영학 조림학이 우리 기술직 시험에 있는데 임업직에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보면 공무원 응시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제 알짜배기 사람들만 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바뀌는 패턴으로 나오고 좀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법들의 문제가 수능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우리 기본,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기출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서 응용을 해서 외워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업경영학 강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13강까지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는 임업경영학 이해 및 총론에 대해서, 2강에서는 우리가 산림경영의 개념 및 기본 요소, 3강에서는 산림생장 및 구조, 4강에서는 우리 수학 모델에 대해서, 5강에서는 산림수학 조절을 위한 인분구조의 이해, 6강에서는 산림수학 조절 방법, 7강에서는 산림경영의 실제, 8강의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9강에서는 우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10강에서는 경제성 분석, 11강에서는 산림평가, 12강에서는 다목적 산림경영, 13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14강, 15강에서는 우리 번외로 우리 측정하고 우리 산림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강, 7강으로 했던 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우리 13강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이런 13강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에서는 우리 임업경영학 이해 및 총론인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험에 대한 패턴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림청 조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림 용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림 통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총론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 패턴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용어거든요. 용어를 반드시 이해하고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비전공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철저히 외우시고 용어를 바탕으로 하시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응용을 해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험 패턴을 보면 기존에 나눠져 있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산림 경영 및 총론 및 이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산림 생장, 수학 조절, 경영 계획,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측정 법률, 기타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제 빈도수는 한 해에 어느 쪽에 치중이 되지 않는데 예전에는 계산 문제가 좀 치중이 되면 커트라인이 쑥 낮고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임업경영학은 이 산림경영계에서 좀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정의용어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영계획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하고 용어하고 수학하고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산림경영 총론 및 이해는 흐름 및 특성 개념에 대해서, 특히 산림생장에 대해서는 인분에 대해서, 수학 조절에 대해서는 고전, 현대, 정의하고 계산 문제도 가끔씩 나온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는 지속가능의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협약, 단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 임목 제적에 대해서 아니면 인분 제적에 대해서 아니면 측정, 평가 이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 및 조사 방법, 분석에 대해서 좀 나오고, 특히 법률 부분에서는 2문제,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지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요즘 산림 교육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기타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 있고, 정책과 조직,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엔 지리정보 시스템도
좀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지리정보 시스템과 뭐 탄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정리를 할 때 이 부분만 정리를 해도 거의 50% 이상, 60%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싹 하고 나서 이 맨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 산림 경영 총론 및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 생산력 전개에 따른 산림 경영.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우리나라 임업 경영의 특성,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시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산림 경영의 기준에 대해서, 산림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산림의 생산 기간, 이것도 말로 풀어내는 문제인데 계산 문제보다는 사실 말로 푸는 문제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산림 생산 기간에는 윤벌기, 그 다음에 회기년, 갱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용어와 명칭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법정림, 그다음에 법정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산림 생장에 대해서는 산림 생장의 종류, 그다음에 산림 생장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인부 밀도 척도에 대해서, 또한 임지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인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 수학 조절 같은 경우 우리 고전적 수학 조절 방법의 발달 순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전적 수학 조정 기법 정의 및 계산에 대해서, 또한 선형계획 모형, 그 선형계획을 더 나가게 된다면 뭐 정수계획법,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목표계획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경영계획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경영계획, 사유림경영계획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유림경영계획의 목표에 대해서, 또한 산림구획 및 산림조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소방 구획, 그 다음에 산림경영 작성 및 도면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라는 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서는 우리 리우선언 및 아젠다 21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및 지표에 대해서, 또한 산림경영 인증 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과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주심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경제성 및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전가 후가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경영 분석 및 기초 계산식, 경제성 평가를 하는 우리 NPV나 BCR이나 IRR 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산림평가 개념 및 임업 이율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전가 후가에서 우리 산림평가에 대해서 임지에 대한 평가, 임목의 평가, 그래서 비용가, 기만가, 뭐 그다음에 매매가, 시장가, 역산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지, 임목평가에 대해서 하고, 산림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흉고직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구에 대한 측정, 그다음에 제조기에 대한 측정, 연령에 대한 측정들, 그다음에 수간석회에서 나이테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표본점 및 표준지 조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또 산림 관련 법률은 대표적으로 우리 산림기본법이 있고,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산재관리법이 있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거는 산림법이 2005년도에 분리됐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내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의, 그 다음에 각각 계획 수립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산림청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 조직, 우리 가장 최근 우리 7월달 2022년 7월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외워서 보는 패턴이 이제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보면 각각의 지금 뭐가 이슈화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슈화되는 게 기후변화라는 건 뭐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올해서부터
임업직불제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업직불제가 무엇인지라는 것, 그래서 책에는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산림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봐서 지금 현재 산림 정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즘 또 이슈가 된 게 이 산불 문제, 산불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산불에 대한 예방,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이 산림청에 대해서 치면 이 산림청 자세히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정책이 어떤가, 복지, 행정, 국민소통, 정보공개, 산림청 소개 이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실 때마다 한 번만 보라는 게 아니고 계속 짬짬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어가서 현재 산림적인 트렌드가 어떤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산림청이나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선 산림청의 지방직은 뭐 지자체에 따라 산림 관련해서 조직들이 여러 개 틀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청 조직 큰 바운더리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산림청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에 산림청에는 2관과 3개국과 25과의 3개 팀이 7월 9일 현재 2022년 7월 9일 현재 지금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하단체, 산하기관이 이 산림교육원, 산림환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그 다음에 지방산림청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지방산림청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청, 북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의 이 5개 지방산림청이 지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림에 대한 연구를 총괄하는 곳은 어디다? 이 국립산림과학원이다. 그 다음에 또한 국립수목원이 있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청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중요합니다. 이 국립공원 이 관리공단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청 조직과 무관한 조직이다.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소속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는 맞힐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정 산림청 산하 조직이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식의 나올 수. 한국임업진흥원, 그 다음에 한국임업복지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산하단체인데 중요한 거는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우리 2개가는 기획조정관과 산림협력관이 있고 3개국은 우리 산림산업정책국과 그 다음에 산림복지국, 그 다음에 산림보호국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차장 밑에 가장 높은 청장이 있고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있고 코로나 관련, 그 다음에 임업직불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임업직불제라는 대응반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보면 우리 기획조정관을 보면 기획재정 담당관, 그 다음에 혁신행정 담당관, 그 다음에 법무감사 담당관, 정보통계 담당관, 그 다음에 국제산림협력에는 국제협력 담당관이 있고 해외자원 담당관, 그 다음에 임업통상팀이 있습니다. 산림산업국에는 산림정책과, 산림자원과, 목재산업과, 그 다음에 사유림경영소득과, 국유림경영과, 그 다음에 산림일자리창출팀. 산림일자리창출팀은 산림산업정책국 소속이고 우리 산림복지국에서는 산림복지정책과, 산림휴양등산과, 산림교육치유과, 도시숲경관과, 그 다음에 산지정책과, 정원팀이 있다. 산림보호국에는 산림환경보호과, 산불방지강직과, 산사태방지과, 산림병해충,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사업단, 산림생태보건과가 산림보호국이다. 그래서 수목원 조성사업단과 산림생태보건과가 산림보호국 소속이고
이 정원팀도 또 산림보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원팀은 어디에 있다? 산림복지국에 있다. 또한 산지정책과하고 산림정책과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산림정책은 산림산업정책국에 있는 거고 산지에 대한 정책은 산림복지국에 있다. 그래서 요거 산지정책과는 어디 국에 속해 있나?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산림정책과는 우리 산림산업정책국, 그 다음에 산지정책과는 산림복지국에 있다.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과 산림생태보호는 산림보호국에 있고 마찬가지로 정원은 산림복지국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지방산림청이 있다 그랬죠. 북부지방산림청이 있는데 각각 5개가 있는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 패턴입니다. 각 지방청의 소재지가 어딘가, 또한 각 지방청의 관할 지역은 어딘가 하고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북부지방산림청, 강원도 지역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있다. 2개의 산림청 강원도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 산림이 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변경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원주에 있고 북부지방산림청, 제가 강원도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중심이 우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 강원도는 영서지방, 영동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영동지방은 동부가, 영서지방은 북부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북부지방청에는 경기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청의 관할 소재지는 춘천, 그 다음에 홍천, 그 다음에 강원도는 인제, 그 다음에 민북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춘천, 홍천, 인제, 민북인데 경기도권에 서울과 그 다음에 수원 국유림관리소도 있다. 그래서 춘천 국유림관리소, 그래서 홍천 국유림관리소, 그 다음에 서울 국유림관리소, 수원 국유림관리소, 인제 국유림관리소, 민부지역 국유림관리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원주에 있으면서 국유림관리소가 각각 6개가 있고 각 과는 산림재해안전과가 산림경영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에는 산림경영계획팀이 있고 산림자원조성팀, 복지팀, 양묘팀, 남북산림협력센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꼭 아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이다. 그 다음에 동부지방산림청은 어디에 있냐?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방산림청의 관할 지역은 강릉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강릉 국유림관리소, 양양 국유림관리소, 평창 국유림관리소, 영월 국유림관리소, 정성 국유림관리소, 삼척 국유림관리소, 태백 국유림관리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해안가 쪽으로 있는 거. 그래서 총 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릉, 양양, 그 다음에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동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사실 남부지방이면은 어떻게 경상도 아래쪽에 있어야 남부지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안동은 어디 관할이냐?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 구미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해서 5지역을 우리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요. 남부지방청은 어디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하고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을 관리하고 있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남도 공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주, 보은, 단양, 부여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4개의 국유林관리소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중부지방산림청이다. 그래서 어디냐? 충청남도 공주시. 하나 빠진 거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부지방산림청이겠죠. 서부지방산림청은 뭐 저쪽 서쪽에 있어요. 서해안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을 담당하고 있다. 이 5개의 국유林관리소, 정읍 국유林관리소, 무주 국유林관리소, 영암 국유林관리소, 순천 국유林관리소, 함양 국유林관리소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의 5개의 지방청을 바탕으로 해서 서부지방산림청, 그 다음에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의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뭐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에 있는데 북부지방산림청은 원주에 있다. 그 다음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강릉에 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이쪽에 있으면 참 외우기 쉬운데 이쪽에 있지 않고 안동에 있다. 그 다음에 서부지방산림청은 이쪽에 있지 않고 충청도에 있지 않고 어떻게? 전라도에 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다. 그 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충청도 어디에 있다? 공주에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북부지방청은 강원도 원주에 있고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 지역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강릉에 있고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이 7개 지역이 있다. 7개의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경상북도 안동에 있고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 있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은 충남 공주에 있고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그 다음에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북 남원에 있고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이 있다. 다음 지방산림청 중 가장 많은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청은 어디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입니까? 동부지방산림청이 가장 많은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다. 몇 개? 7개의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중 각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국유林관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다? 중부지방산림청이다. 여기는 몇 개의 국유林관리소가 있다? 4개의 국유林관리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 지역을 나왔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시험 문제에 혹 국유林관리소가 가장 많은 지방산림청, 그 다음에 국유林관리소가 가장 적은 지방산림청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산림 용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용어 첫 번째 한 40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수간, 수간, 수고, 지하고, 간벌 뭐 이런 용어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수관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무를 그려보면 사실 이렇게 지표면이 있고 여기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뭉성하게 이게 나무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 구조가 그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산림에서는 우리 숫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산림에서 숫자라는 건 나무 아니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맥상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물을 얘기한다, 이거는 나무를 얘기한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우리는 뿌리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뿌리라는 얘기는 뭐야? 우리 책에서는 근이라는 얘기로 뿌리는 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의 뿌리다라고 확정져도 돼. 그리고 이 줄기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수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지라는 이야기를 쓰고 요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수관.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수관이야.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하면 우리 크라운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크라운 왕관이죠. 그래서 수관이라는 거는 수목 중에 가지와 잎이 이렇게 무성한 부분을 우리는 수관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산불 이야기도 배울 겁니다. 산불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산불은 어떻게? 가장 많은 지표화, 그 다음에 지표화라는 건 여기서 산불이 나는 거죠. 일반적인 산불. 그 다음에 지중화라는 얘기, 땅속에서 불이 날 때 이건 지중화. 그 다음에 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줄기가 타는 거를 우리 수관화라는 이야기를 쓰고, 또 이게 타고 올라가서 이 잎을 타고 됩니다. 여기만 주로 타는 거를 우리는 수관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산불 중에 이 수관화가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울진, 동해안에 산불 나면 어때?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확산되는데 이러한 산불은 어떤 산불로 이야기한다? 수관화라는 산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뭐 산불까지 나갔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수간이라는 얘기는 우리 아까 줄기를 이야기했죠. 수간, 수목의 지상부 가운데 줄기로 가지나 잎을 제한 부분. 그래서 우주커니, 실질적인 나중에 목재 생산이 되는 줄기를 우리는 수간이라는 이야기를 쓴다. 그 다음에 수고는 나무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로 표시를 하는데 이 수고는 측정을 할 때 단위는 미터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수고 측정을 하면 우리 측정이라는 건 크게 제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고 측정을 하고 흉고 직경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흉고 직경이라는 건 흉고가 어디야? 가슴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여기 측정. 이게 뭐 1.2m 높이의 직경을 측정을 하고 수고를 이용해서 뭐를 구한다? 제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제적은 이 서 있는 나무들의 잎목 제적을 구할 수 있고, 나중에 보시면 잎목 제적이라는 게 있고 잎목 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잎목 제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베서 넘겨진 나무에 대한 제적이고, 잎목 제적이라는 것은 우리 서 있는 나무의 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간과 수고, 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하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하고라는 것은 여기 아까 나무의 지자는 가지, 아래하의 높이, 첫 번째 가지가 난 곳의 높이를 우리는 지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하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생산할 때 우리는 우량대 경제를 생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지하고, 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목재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숯가꾸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옹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옹이가 생기면 가지와 이 수간의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옹이가 생겨서 썩으면 여기 구멍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목재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절제 생산을 위해서 지하고를 계속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중령님 나무가 중간 나이 20-30년일 때 가지치기를 해서 계속 지하고가 높게 만드는 것. 그래서 지하고는 목재 생산, 임업적인 용어로 할 때 지하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째, 감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벌은 우리가 벌기 이전에 잎목 간의 생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잎목의 일부를 펄치하는 것을 우리는 감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이 임업 경영학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조림학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업 경영은 경영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것을 배우는 거고,
조림하기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생산을 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광의 조림하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무를 심어서 벨 때까지 과정을 좀 살펴보면 나무가 묘목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묘목을 어떻게 씨앗을 만들어야죠. 그럼 종자를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자를 생산하기 전 단계는 뭐 이 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야.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수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꽃의 수정에 대해서 알고 종자가 생산이 되면 종자를 어떻게 땅에 심어서 묘목을 생산을 해야 돼. 그게 실생묘예요. 실제로 생활에서 묘목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실생묘는 어떻게 종자를 통해서 그 종자는 어떻게 유성생식. 생식에는 우리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성생식에서는 우리 암수, 수수가 만나서 종자가 꽃이 화분이 되고 수정을 해서 우리 종자가 되고 이 종자를 구해서 우리는 양묘장이라는 곳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그 묘목이 어떻게 산에 옮겨가서 그 산에서 4, 50년, 60년 이상 돼가지고 우리는 나무가 생산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벌채를 하게 되죠. 이러한 종자를 생산해서 하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뚝 잘라서 땅에 꼽으면 얘가 자라. 이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나무가 가지를 뚝 잘라서 이쪽 나무에 또 확 붙여버렸더니 나무가 자라. 그런 특색 있게 두 가지, 뭐 유전자 조작도 있는데 특색 있게 두 가지 조작이 있는데 나무를 꺾어서 꽂으면 자라는 걸 우리는 삽목이라는 얘기를 하고 또 나무를 꺾어다가 나무에 갖다 붙여놓는 걸 우리는 전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삽목과 전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조림학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나무의 종자가 생겨서 양묘장에서 해가지고 우리는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산에다 아무렇게나 심냐? 아닙니다. 일정한 방법으로 심고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그게 임내정리, 임지정리, 지존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무들을 다 베고 땅을 잘 다져놓고 나무를 심게 되죠. 그럼 나무를 심고 나무를 큰 나무를 갖다 심냐? 대부분이 어떻게 1에서 2년생 나무를 갖다 심습니다. 1에서 2년생 나무를 심으면 50cm가 안 돼요. 그런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숯가꾸기라는 큰 테두리를 해야 합니다. 숯가꾸기. 여러분들 숯가꾸기라는 걸 나중에 계속 배울 거야. 경영학에도 배우고 조림학에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숯가꾸기는 나무가 배기 전까지의 모든 산림에서 그 나무를 베기 위한 작업 활동들을 숯가꾸기라고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이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조림, 양묘를 심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풀베기라는 것을 합니다. 풀베기를 묘목이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혼자 잘 크질 못해. 그래서 그걸 잘 키우기 위해서 풀베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무들, 주변 잡초들 제해서 그 나무가 잘 크도록 풀베기를 한 5년 동안 해요. 그 5년 동안 하는 사이에 뭐 덩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칡덩쿨, 뭐 참나래 덩쿨이라서 그 덩쿨을 어떻게 제거를 시켜줘요. 풀베기, 덩굴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어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이 어린 나무의 가꾸기를 처음 듣는 사람, 어린 나무. 어린 나무가 잘 크도록 방해되는 것을 베는 게 어린 나무의 가꾸기의 목적이라고 일반적인 사람, 그냥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집단화된 조림지 내에 침입 수종을 베는 것이 원칙적인 어린 나무 가꾸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잣나무를 막 심었어. 그러면 이 중에서 못 자란 나무를 베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잣나무를 심었으면 이 잣나무 외에 침입 수종들이 들어온 것을 베는 것이 어린 나무 가꾸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한 후에 나무들이 찰커. 이때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간벌입니다. 간벌. 이때 간벌은 어떻게? 이 안에 나무 중에 불량한 나무들을 베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나무 가꾸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입수종을 벤다. 벤다는 건 벌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벌. 그 다음에 완성된 벌채. 벌채 전까지 가는 것, 전에 하는 것을 우리는 간벌이라는 얘기로 요약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간벌, 요거 불량해, 요거 불량해, 요거 불량해. 그래서 베는 건데 이 간벌도 보면 벌기 이전에 잎목 간의 생존 경쟁을 완화해서 잎목의 일부를 벌채하는 것. 그래서 수확간벌과 무육간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확간벌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최종적인 목재를 생산할 때 벨 때까지의 기간이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장기적이야. 50년, 60년을 기다렸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그 중간에 우리는 간벌을 통해서 목재를 생산해서 수입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수확간벌을 하고, 무육간벌은 그러지 않고 그냥 60년을 두는데 우량한 목재를 생산해서 계속 그냥 벌채만을 하는 거야. 간벌은 한 번만 한다? 아닙니다.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벌은 수확간벌과 무육간벌이 있는데 또한 다른 간벌의 방법 형태는 정성간벌하고 정량간벌로 나눕니다. 아니 간벌, 그래 베는 거야. 그 여러분들한테 야 나무 가서 베봐. 그러면 어떻게 해?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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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무 베봐. 이게 안 되니까 베고 이건 너무 안 되어서 베고 이것도 안 좋으니까 베. 맞아. 베는 거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베봐. 왜 이걸 뱄어? 그러면 저거는 수영이 나무 형태가 안 좋아서 뱄습니다. 그러면은 네 생각인 거지. 예,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뭐다? 정성적 간벌이야. 근데 정량적 간벌은 뭐야? 정량적 간벌은 숫자로 확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바탕 안에 100번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간벌은 100번 중에 20번만 배. 그럼 80번 남겠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 이 안에 100번인데 여기가 52방이야. 52방에 20% 배. 그러면 어떻게 12방을 베야 되겠죠? 그러면 42방이라는 게 남습니다. 이렇게 딱딱 숫자로 정량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량간벌이라고 그랬죠. 정성간벌과 정량간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성과 정량의 간벌에 대해서 경영학에서도 배우고 조림학에서도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간벌은 왜 해? 생존 경쟁을 완화시킨대. 경쟁을 하면 잘 안 크잖아. 근데 완화시킨다는 건 뭐야? 생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벌을 하면 생장 경쟁을 완화시켜서 생장을 더 잘 되게 하는 건데 그 생장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생장이라는 거, 나무가 잘 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나무가 잘 큰다는 것은 뭐 키도 크고 옆으로 흉고직경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간벌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얘 배면은 이 공간이 남아서 얘가 잘 자란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간벌을 통해서 자란 건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높이로 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옆으로 크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생장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험 문제에 간벌의 효과가 아닌 것은 해서 수고를 높게 한다라고 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은 비대생장, 옆으로 크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러면 높이로도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자라는 건데 그럼 높이로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료를 줘야죠. 땅이 비옥할 때는 어떻게? 나무는 높이 큰다. 그래서 생장은 크게 수고를 생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직경을 생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직경 생장을 할 때는 우리가 간벌을 통해서 수고 생장을 할 때는 땅의 비옥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땅의 비옥도를 우리는 임지의 생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임지의 생산 능력은 지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위는 땅의 생산 능력이다. 이건 비옥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생산 능력은 수고, 그다음에 감벌은 직경, 생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